오늘은 스페셜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시험에서는 활용 문제, 즉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장제 문제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스페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문장제 문제로 주어졌을 때 핵심이 되는 숫자의 밑줄을 긋습니다. 이게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예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문제인 걸 알았어. 그런 경우에는 나와 있는 숫자들을 동시에 나누는 가장 큰 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숫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니은자를 그려서 이쪽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문장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사과 48개와 귤 60개를 최대한 많은 봉지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이 문장에서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캐치해 볼게요. 일단 숫자들의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서 최대한 많은 봉지에 남김없이 똑같이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남김없이 나누어서 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48개하고 60개를 더 불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배수가 아니라 약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나누어 담으니까 공통으로, 즉 공약수 문제구나. 공약수 중에서 최대한 많은 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힌트들을 모아서 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감을 잡아보세요. 여기서 봉지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한 봉지에는 사과와 귤이 각각 몇 개씩 들어가는지 구하시오. 우리가 니은자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한번 직접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하고 60을 쓴 다음에 끝자리가 다 짝수니까 2와 같은 것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6 같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6을 쓰셔도 돼요. 저는 6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 8, 48, 10. 아직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네요. 2, 4, 5.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왼쪽에 있는 요 6하고 2를 곱한 6 곱하기 2.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봉지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12가 되겠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과하고 귤이 있는데, 사과는 12, 최대 공약 쓰는 겁니다. 12봉지에, 자, 몇 개를 담을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12하고 여기 있는 이렇게 왼쪽에 곱해진 12하고 4를 곱해야지만 4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48 나누기 12를 막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체크해서 여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12봉지 곱하기 4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48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귤은 12봉지 곱하기 여기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되죠? 60을 12로 나눴더니 최종적인 몫이 5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개씩 해서 제 60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니은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이거를 곱해서 나온 이 최대 공약수가 봉지가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의미하고, 두 번째, 한 봉지에 사과와 귤이 각각 몇 개씩 들어가는지는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요 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1번
봉지는 최대 12봉지까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봉지에 사과는 4개, 그 다음에 귤은 5개씩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이 밑에 나와 있는데 맞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기. 일단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가로하고 세로가 84하고 60이야. 이 84하고 60짜리를 더 붙여서 더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눠서 작게 만들 것이냐에 집중해서 보세요. 이런 벽이 있는데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타일. 자, 정사각형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얘네들은 벽이야. 이 벽에 타일을 붙인다는 거니까 이 벽을 더 잘게 쪼개가지고 붙이겠죠. 이 벽을 여러 개 붙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작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약수. 그 다음에 이게 공약수인 이유는 가로하고 세로를 다 빈틈없이 채워야 돼. 그러니까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고, 가장 큰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이렇게 조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타일은 모두 몇 장입니까?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저희가 구해봐야 돼요.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숫자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와 60 이렇게 니은자를 그려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6이 바로 보이지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끝자리가 짝수니까 2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2 해보면 42, 그 다음에 30. 자, 또 2가 보인다 그러면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21, 15. 20이라고 1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은 3, 7, 그 다음에 5.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 나와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12.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10이라는 것을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타일 한 변의 길이를 12로 만들어야 84에도 딱 맞고 60도 딱 맞게 딱딱 떨어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 답 중에서 1번 타일의 한 변의 길이, 이게 12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 필요한 타일이 모두 몇 장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12일 때 가로에 몇 개로 쭉 나열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세로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해서 곱하기로 처리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자, 가로에는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요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요 12cm인 가로가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 여기 안에서 보기로 했죠. 12cm인 가로가 총 7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84가 될 거니까 12 곱하기 7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로에는 똑같이 12cm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12cm짜리인 요 세로가 몇 번 들어갑니까? 12cm가 5번 들어가야 이렇게 곱해서 60이 되는 거죠. 5번 들어가면. 이게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시고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요거죠. 자, 12cm짜리가 자, 요거 정사각형을 나왔어야 되는데 그림이 살짝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지만 정사각형을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12짜리인데 12짜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야지 이게 8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cm짜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지고 세로를 채우면 여기가 이제 60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7개, 이쪽으로 5개니까 7 곱하기 5를 하면 여기 이 벽을 채우는 모든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두 번째에서 구하고 싶은 타일이 모두 몇 장이냐? 그러면 가로로 7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5장이 들어가니까 총 합쳐서 7호 35장 이렇게 최종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문제랑 이어서 해보니까 패턴이 비슷하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남김없이 가장 길게 자르기. 숫자들의 동그라미. 두 리본을 남는 부분 없이 가능한 가장 길게 같은 길이로 자르려고 한다. 자, 90하고 126을 더 이어 붙여가지고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거예요. 나누어서 자르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잖아요. 약수 문제구나. 근데 같은 길이로 자르는 거니까 공통인 길이니까 공약수 문제고, 가능한 가장 길게 한다고 했으니까 최대를 붙이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조각의 길이와 만들어지는 리본 조각의 총 개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문제인 걸 알았으니까 90, 그 다음에 126 이렇게 쓰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뭘로 나눠지는지 잘 안 보여. 그러면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나면 2가 일단 나눠지겠죠. 45, 그 다음에 63. 3으로 나눠 떨어질 것 같네요. 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각자리 숫자를 더해서 45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5를 라는 숫자를 더하면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63은 각자의 숫자 6하고 3을 더하면 얘도 9가 나오잖아요. 이 각자의 숫자를 더했을 때 얘네들이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입니다. 배웠습니다. 자, 3으로 나누면 15, 그 다음에 21, 아직도 3으로 나눠지네요. 3, 5, 7. 더 이상 나눠 떨어지는 게 없죠? 그럼 이쪽에 왼쪽에 있는 요거를 곱한 2 곱하기 3 곱하기 3. 6, 3, 18 이렇게 나오니까 요 18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이 최대 공약수인 18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있는 90cm짜리 리본과 126cm짜리 리본을 동시에 최대로 나눌 수 있는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이로 자른다고 했으니까 한 조각의 길이, 최대로 만든 길이가 바로 18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리본의 총 개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에서 우리가 18cm라는 거 알았고, 자, 90cm짜리 리본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여기 니은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18이고 18 곱하기 5를 해야지 9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18 곱하기 여기 단위를 써야지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18cm가 5개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126cm짜리 리본은 18cm로 잘랐을 때 18cm로 잘랐을 때 곱하기 7을 하면은 126이 나오니까 7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가 5개 나오고 이 밑에 있는 게 7개 나오니까 전체 합쳐서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12개가 최종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너스로 고등학교 미리 보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히 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하고 8을 더했어. 그러면 그냥 6하고 8 더하면 14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6은 2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8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약수가 되는 건데 최대치로 다 정리를 한 게 바로 최대 공약수겠죠.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게 2 곱하기가 있어.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쓰고 나머지 남는 친구들을 여기 괄호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3이고 그 다음 연결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냥 4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요것도 14인데 여기 있는 것도 2 곱하기 7 해서 14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뒤에 있는 괄호에 정리했을 때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하고 나머지, 곱해진 나머지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12 플러스 그 다음에 24 이런 거 해볼까요? 12하고 24의 최대 공약수는 1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자, 12라는 것은 12 곱하기 1이고 24는 1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남는 애들을 바로 써주면 12는 1이 남고 그 다음에 24는 2가 남고 가운데 연결부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계산값도 36이고 요것도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각각의 숫자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앞쪽으로 빼고 나머지를 정리했을 때도 결과가 똑같다. 자, 그럼 이번에 문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y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 숫자가 아니니까 최대 공약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거는 공통인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x가 있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 뽑듯이 x를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남는 것들 여기다 써주면 x가 나갔으니까 0, 아무것도 안 남아서 0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연결부 플러스 y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다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얘처럼 x 더하기 xy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면 되게 복잡하게 문자로 되어 있지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빼고 남아있던 그 옆에 곱해져 있던 나머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쓴다. 가운데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자, a, b, 마이너스 a, c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여기 있는 a잖아요, a. 그럼 a를 공통으로 뽑고 그 다음에 옆에 곱해져 있던 나머지 b, 그 다음에 연결부 마이너스 나머지 c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하면 ac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죠? 고등학교 때는 최대 공약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다, 공통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문제 3개를 풀면서 감을 잡아보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다항식에 대해서도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문장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도 역시 박상아의 디테일 수학